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반도체 부활 본격 상승 시작인가 라는 이야기를 두고 방송을 좀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잘 살펴봤고,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면서 최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형주 쪽 관련된 종목들보다 중소형주 쪽 관련된 종목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50조에서 25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를 끌어서 올려서 시장을 부양하는 것보다는 대형주는 어느 정도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소재나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삼성 SDI가 나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SK이노베이션도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근데 최근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근데 이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중소형주 쪽 시가총액이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 화학, 뭐 에코프로 BM, 첨보,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뭐 SKC.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도 꽤 많았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대주전자재료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지난번에 이제 탐방 관련된 부분에 리포트를 또 뭐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죠. 어찌됐든 뭐 보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내셨을 거니까 축하드리고,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소재단이 올라가고 이제 장비단이 올라갔다. 그래서 원익, PN이나 그리고 신흥, SEC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근데 그 소재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간 종목이 더 많다. 그래서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오늘 운 좋게 상하프로테크, DENT, E&D, 뭐 V1텍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장비 쪽과 이제 부품 쪽까지 매기가 같이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오늘 나왔습니다. 운이 좋게 바로 나왔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그럴 수 있다. 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름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니, 이쪽을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이제 트리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역시 이제 비메모리 쪽에 정점을 찍은 종목들이 몇 개가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1.3%로 상승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봉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SNS텍,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SNS텍,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FST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마이크론은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장비 쪽과 그리고 소재 쪽 그리고 이제 부품 쪽까지 같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시면 우선 그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동진 세미캠 이제 바닥권에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ENF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진정이 된 가운데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다시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도 나름 괜찮았다. KC텍, 그리고 PSK, 테크윙, 프로텍은 바닥권이죠. 인텍플러스, 테스, 그리고 유니셈, GST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상승을 했다라는데 그 흐름을 좀 같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소켓 만드는 리노공업, 오킨스 전자, 뭐 마이크로 컨텍솔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셨겠지만 최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대형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이 되니, 그리고 또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좀 잦아들면 역시 개인들로 매수를 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예전이랑은 좀 시가총액 자체가 원체 많이 차이가 난 흐름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이나마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부양을 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계속 주구장창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괜히 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잘 간다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샀다가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셔라. 굳이 뭐 지금 시점에서 바꿔서 다른 걸 산다? 라고 해도 또 이제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되레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시장을 부양을 하고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형주로 매기가 몰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승을 하는 이유에 대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적 관련된 베이스를 올해 내년까지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는 쪽이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과 이 반도체 쪽이라는 거죠. 계속 누누이 얘기해드렸죠. 이쪽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은 무조건 포트에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 7월이 이제 되고 나서야 조금씩 이제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나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업종 중에 또 하나라는 데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의 지원 정책도 그렇고요. 내년에 또 대선이 있죠. 내년이 대선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대선 때 어떤 공약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약들을 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역량을 부추기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많이 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간단하게 얘기해드렸지만, 이 그린 뉴딜 정책과 디지털 뉴딜 정책에 160조에서 220조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걸로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바로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밑에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위에 종목들이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에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고 밑에 종목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시장이 원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매수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이제 오늘부터 슬슬 좀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계속 뭐 한 달 내내 이거 한번 얼마나 많이 팔았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부터 한번 볼게요. 6월 1일부터 보면 지금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 2조 8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6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딱 3일 동안만 매수를 하고 전부 매도했고요. 기관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투신이 대표적이니까 투신권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5번, 6번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보다는 3일이 더 많죠. 근데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팔았다. 예. 근데 이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연기금 쪽도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 줄어들고 이게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티시라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도 투신권에 대한 매수를 보시면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한 수급 흐름도 변화가 되고 있다 라는 것도 그나마 좀 이 반도체 업황을 부양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시장은 뭐 유동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완전하게 큰 조정이 뭐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반기에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어떤 투자자분들이 많이 말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흐름은 아직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아직 섣부르게 무슨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흐름을 즐기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움직이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거다. 그때까지 버텨 주셔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은 나름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순환매적인 흐름을 잘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